성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결심과 독한 마음도 필요. 한국처럼 가족을 위한 희생이 당연시되는 나라는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부모의 삶에는 항상 희생과 사랑이 동반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가족을 버려두고 한국행을 선택했던 태국 남성의 경험담입니다. 그가 한국에 왔을 때 태국에 남겨진 그의 아내는 뱃속에 아이를 뵌 임산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오기 전 그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함께 비난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의 이 같은 행동은 오히려 한국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가난한 생활밖에 몰랐던 차오라고 해요. 하지만 한국에서 차근차근 돈을 벌면서 우리 가족에게 멋진 삶을 선물해 줄 수 있었습니다. 사실 가정을 꾸리기 전에 저는 아주 볼품없던 남자였어요. 하지만 그동안 짝사랑했던 한 여자와 사랑에 빠지면서 결혼까지 하게 됐고 아이가 생기면서 가장이라는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워진 저는 조금씩 철이 들기 시작했죠. 지금의 제 아내이자 당시 짝사랑했던 여자인 무엇은 친구가 소개해 주었던 동급생 친구였습니다. 아내는 아주 매력적이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제 마음을 곧바로 사로잡았지만 저는 쉽게 제 마음을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아내를 보고 저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아내는 저보다 모든 면에서 훌륭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일단 출신 자체부터 저와 다른 평범한 가정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쉽게 고백하지 못한 채 그녀의 주위를 계속해서 맴돌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자주 만나면서 저는 마음을 숨기기가 어려웠어요. 힘들게 마음을 꺼냈더니 아내는 너무나 고맙게도 돈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저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있을 때 저는 참 행복했어요. 아내는 늘 저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었고 저도 점점 아내에게 걸맞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죠. 하지만 시작부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가 너무 가난해서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며 결혼을 반대했고 언제나 냉대를 받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결혼을 포기할 수 없었고 아직 철이 덜 들었던 저는 돈이 없어도 충분히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엔 자신감이 넘쳐서 밝은 미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아내는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을 박차고 나오면서까지 저와 결혼하고 싶어 했고 우리는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됐죠. 하지만 현실은 정말 힘들더군요. 처음에는 저 혼자서 아내를 먹여 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점점 힘겨운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했으면서 정작 현실은 아내를 고생만 시키고 있었죠. 가장이라는 책임감에 저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은 농업이 주력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주로 농장에서 일했어요. 알다시피 태국에선 노동자를 향한 권리와 대우가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작업장도 열악한 환경이죠. 더운 태양 아래에서 일을 하다 보니 체력적으로 많이 지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했고 공사 현장까지 뛰어들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슬프게도 저는 그 공사 현장에서 불운의 사고를 겪고 말았죠. 저는 하나의 바위를 발견했고 그 큰 바위를 저 홀로 옮겨야만 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들 수 없는 크기와 무게였지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홀로 감당해야만 했고 온 힘을 다해 그것을 들어 올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허리가 삐끗했고 손목까지 다치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넘어진 순간 제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지만 저 때문에 생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음식점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는 아내를 생각하니 더 강한 마음을 먹어야겠더라고요. 사고로 인해 몸이 다친 후 며칠간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우리 가정의 수입은 더 줄어들었으며 아내는 제 간호에다가 집안일 그리고 식당 일까지 하느라 완전히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에 아내가 일을 하기 위해 식당에 나가면 혼자서 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어요. 제가 아내에게 선물하고 싶었던 결혼 생활은 이런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상황이 더 막막해지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기뻐해야 당연한 소식이었지만 당장 우리 둘이 아이를 떼올 음식조차 씹지 못하는 형편이었던 저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더군요. 아내가 처음 임신을 알렸을 때 굳은 표정으로 반응하자 아내는 큰 상처를 받고 한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뒤늦게 제 잘못을 알아채고 몇 날 며칠을 싹싹 빌어서 아내의 기분을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몸이 낫기도 전에 아내의 임신 준비를 위해 더 가혹한 노동을 해야만 했어요.
밤낮 내내 일만 해야 했으니 아내를 도와줄 시간은 더더욱 없었죠. 아내는 배가 불러가면서도 계속해서 홀로 집안일을 해야만 했고 시간이 남을 때는 어디서 구했는지 일거리를 구해와서 집에서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아내의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가능한 시간에 집안일을 최대한 도와주었지만 그럼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는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한 번은 갑작스러운 통증 때문에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있었는데 제가 집에 없었던 관계로 혼자서 오토바이를 타고 30분이 넘는 거리에 병원까지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미안하고 속상해서 눈물이 났는데 그 병원비를 내느라 음식을 살 돈이 떨어졌다며 미안해하는 아내의 모습 때문에 저는 죄책감까지 생기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는 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을 하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전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내는 결국 제 결심을 이해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처갓집에 찾아가 무릎을 꿇고 큰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한국에 비자를 얻었어요. 하지만 한국으로 떠나기 전까지 상황은 계속해서 나빠졌습니다. 처갓집도 여유가 없었던 상황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것이었고 저는 어서 빨리 한국으로 가서 돈을 벌어야 할 상황에 처했죠. 그래서 저는 결국 아내의 출산일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한국으로 출발해야 했습니다. 아내의 임신을 알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이 같은 상황은 외면한 채 저를 가정을 버린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하며 비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 도착한 한국은 처음부터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일했던 곳은 공장이었는데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또한 태국과 문화 차이가 많아서 힘든 부분도 있었어요. 저는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고 한국 음식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태국에서는 늦게 일어나서 늦게 자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에서는 일찍 일어나서 늦게 자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과 생활 습관을 조금씩 변경해 나가야 했죠. 또한 태국 음식은 향신료와 허브를 다양하게 사용한 특별한 향과 맛이 있었는데 한국 음식은 다양한 양념과 발효 음식을 사용한 깊고 진한 맛이 있다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음식을 적응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한국에서 좋았던 점은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저를 잘 챙겨주는 한국인들이 공장에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그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한국에서 버티지 못하고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제가 처음에 한국어를 못하고 한국 문화에도 익숙하지 않았을 때 친절하게 도와주고 많이 이해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가족을 위해 한국에 왔다는 사실을 안 후부터 저를 더 잘 챙겨주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인 사람들이 많아서 제 형편과 입장에 대해 많이 공감을 해주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제가 여러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조언을 해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가 가장이라는 책임감과 부담감으로 힘들어할 때도 계속 달릴 수 있도록 응원해 주었어요. 저는 동료들의 도움과 배려 덕분에 한국에서의 삶을 조금씩 적응해 나갈 수 있었어요. 진심으로 말입니다. 저는 아이가 태어날 때에도 그 순간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보내주는 돈으로 아이 용품을 사고 맛있는 걸 먹는 모습을 볼 때면 그때만큼 뿌듯하고 행복할 때가 없더군요. 아이 얼굴을 보고 나서부턴 정말 일만 하면서 지냈어요. 남편이라는 것도 책임감이 상당했지만 한 아이의 아빠가 됐다는 건 정말 생각보다 많은 힘이 필요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그 덕분에 우리 가족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우리 집안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이제는 먹고 싶은 음식을 모두 살 수 있을 정도로 가정이 풍족해졌어요. 한때는 먹고 싶어도 침만 흘려야 했던 시절이 있었기에 돈이 넘쳐나진 않더라도 필요한 걸 모두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했죠. 가네는 아들을 키우며 돈이 없어 고생하는 일이 없었고 필요한 물건도 고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었어요. 그 결과 우리 동네에서 저의 평판이 완전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의 아내와 아들이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부러움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무시하거나 손가락질했던 이웃들도 이제는 우리 가족들을 부러워하며 인정하게 되었죠. 한국에서 했던 저의 힘과 노력으로 인해 가난했던 가족의 삶이 바뀌었고 이웃들의 시선도 바뀌었습니다. 제가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건 한국에서의 동료들의 도움 덕분에 가능했으며 그런 성공은 우리 가족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었어요.
물론 오랜 시간 동안 태국과 멀리 떨어진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상당했었지만 가족의 변함없는 지지와 한국에서 만난 따뜻했던 사람들 덕분에 저는 무사히 일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5년이 지난 후 그날이 찾아왔는데요. 바로 제가 한국 생활을 마감하고 태국으로 다시 돌아간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지금 생각해도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보고 싶었던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저를 꼭 껴안으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없는 동안 너무 힘들었다면서 눈물을 멈추지 못했어요. 저는 아내를 꼭 안아주면서 이제는 혼자 두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날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매번 핸드폰으로만 봐야 했던 우리 아들을 실제로 두 눈에 담았던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한 번도 저를 실제로 본 적이 없었고 항상 화면 너머에서만 얼핏 보았지만 저를 보자마자 아빠라고 부르면서 뛰어왔어요. 아빠라는 그 말을 실제로 들으니 정말 울컥하더군요. 아들은 화면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귀엽고 작았으며 저를 닮아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 우리 가족의 환대 속에 가정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뜻깊은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가족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동안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공유했어요. 이제는 아내의 집안일도 도와주고 가족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제 아이와 함께 놀아줄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면서 모두 눈 녹듯 사라졌어요. 안정감을 되찾은 지금 남들과 똑같이 살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히 저는 마을로 돌아온 후 유일하게 한국 텔레비전을 가지고 있는 집이라는 것에 무척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한국에서 일하며 보냈던 돈으로 마을에서 가장 좋은 집도 지어놨어요. 한때 모두가 저를 손가락질했지만 지금은 모두의 부러움을 사고 있죠. 하지만 제게는 이러한 것보다 더 이상 가족이 돈으로 힘들어하지 않고 먹고 싶은 것과 가지고 싶은 걸 사줄 수 있다는 게 더 기쁘답니다. 그리고 한국에게는 따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저는 한국 덕분에 가족을 무사히 보살피고 돌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저를 다정하게 대해주신 모든 한국분들 감사합니다. 한국에 처음 올 때는 많은 것이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많은 한국분들이 항상 저를 맞아주시고 이끌어주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받은 배려와 관심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덕분에 지난 5년간 제 인생은 매우 풍요로웠습니다. 제가 만났던 모든 한국분들이 한국에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접 말로 건네기 나 부끄러워 이렇게 글로만 표현하지만 저만 믿고 5년을 기다려준 우리 아내와 몇 년 동안 아빠를 보지 못했는데도 환한 미소로 제게 안겨주었던 우리 아들에게도 정말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 덕분에 아내와 아이를 지킬 수 있었던 태국 남성 차오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원래 어느 정도의 희생이 필요한 법입니다. 하지만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타국으로 떠나는 선택은 절대로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차오 씨는 물론이고 그의 아내 무엉 씨에게도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는 다정한 한국인들의 도움으로 인해 무사히 한국 생활을 마치고 태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그 결과 태국에서는 모을 수 없었던 많은 돈을 모은 후 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선한 영향력은 세계를 울릴 것이다.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는 외국인들에게 힘을 줍시다.